학습 1-3의 사진과 과학 지문입니다. 자, 먼저 지문을 보시면, 자, 이 글은 그 마레가 개발한 그 크로노 그 포토그래피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 그래피가 과학과 그 다음에 예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한 이런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걸 지금 객관적인 어떤 사진을 통해서 이걸 지금 이것을 지금 분석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크로노 포토, 그래피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사진이 어떤 과학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술과 또 영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러니까 예술 전반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의 글은 누구야? 자, 여기는 이 샤르코라는 사람이 그 환자들 있죠? 이 환자들의 그 여기 환자들 사진의 특징과 그 한계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정리하면, 여기 신경병 환자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을 사진을 통해 질병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분석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원단 먼저 갑니다. 19세기 프랑스 생리학자인 이 마레는 생리학의 전통적 연구 방법인 관찰이나 언어 묘사 대신에 이 방법은 옛날 그 독일이나 이쪽에서 썼던 방법이고요. 이 관찰이나 그 다음에 언어적인 묘사 부분은 대상의 움직임을 그래픽 기계로 기록하는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자, 처음에 했던 거는 뭐예요? 맥박 측정기였죠. 자, 그래서 그는 이 장치를 이용하여 심장에 나오는 피가 동맥의 벽에 다 생기는 주기적인 파동인 바로 이 맥박을 연속적인 선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레는 이 방법을 통해 인간의 주관성이 개입할 수 없는 또 개입할 수 있는 감각이나 언어를 배제하고, 자, 이것을 뭐를 통해서 대상의 어떤 이미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포착해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관성을 좀 배제시키고 이걸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지금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을. 그리고 이 이미지를 간단한 선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눈으로 대상의 움직임이라는 현상을 쉽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그래픽 방법은 여러 신체 부위의 다양한 움직임을 동시에 모두 보여주지 어렵다는 한계점에 부닥치게 돼요. 자, 그래서 마레는 이걸 방법을 다시 또 바꿉니다. 자, 여기서 이거 조금 더 설명하면, 이 방법은 대상의 형태와 위치를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보여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해결한 방법이 바로 뭐예요? 바로 사진술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했던 거는 바로 여기 마레가 아니라 이 마이 브리치, 이 사람이 먼저 지금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마이 브리치의 이 사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이걸 다시 변화를 줍니다. 자, 먼저 그가 사진술을 활용하게 된 것은 대상의 움직임을 연속 사진으로 촬영한 데 성공한 바로 이 마이 브리치의 영향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그 사진기의 어떤 기능 중에서 어떻게 해요? 순간 촬영 탁탁탁탁 계속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그 시간에 따라서 이게 연속 촬영 있죠? 이 연속 촬영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연속 촬영 여기는 이 마이 브리치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핸드폰으로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속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각각 화면에 하나하나씩의 동작이 따로따로 이렇게 뜨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 장의 사진들을 쭉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연속되는 어떤 하나의 일련의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이 브릿지의 연속 사진은 여러 대의 카메라로 대상 하나의 연속적 움직임을 촬영하는, 지금처럼 이 연속 촬영 기법이 없었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했어? 사진기 여러 대를 이렇게 이렇게 놓고 나서 차례대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찍은 거야. 이제 버튼을 계속 눌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연속되는 사진처럼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래서 이 사진들을 연결해 놓은 것, 이게 바로 이 마이 브릿지의 어떤 사진이라 보면, 말에는 이러한 사진으로는 대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카메라를 직접 개발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말의 이 포토그래피는 한 대의 카메라, 또 한 장의 감광판, 한 장에 담긴 연속된 이미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하나의 화면 안에 어떤 대상의 연속된 동작이 하나의 그 화면 안에 다 찍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을 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때 여기서 이 크로노포토그래피는 한 장의 사진 속에 움직이는 대상이 연속된 이미지가 모여 있어 그 움직임을 다른 대상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대요. 자, 또한 시점이 단일하고 연속된 이미지의 시간적 간격이 동일하여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점 아시겠죠? 위에 있는 이 마이 브릿지의 경우는 다른 각도가 되는 거잖아. 아무리 이걸 정교하게 맞춘다 할지라도 카메라가 여러 대라면 카메라의 그 시점이 조금씩은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관점에서 찍혔을 텐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말의 이 사진술은 하나의 사진기로 해가지고 이거 연속된 촬영을 하나의 촬영을 했기 때문에 장면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지금 하나의 어떤 단일한 시각으로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크로노포토그래피에서는 연속된 이미지들이 겹쳐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어떤 등간격 형태로 해갖고 이게 딱딱딱 찍혀야 되는데 그 간격이 미세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계속 겹쳐서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한다면 그거를 연속된 단위로 막 1초 단위로 찍는다고 한다면 1초, 1초, 1초라면 결국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 대상이.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거북이가 달리기를 해요. 이걸 1초 단위로 찍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미세한 변화밖에 없다고 치면 그럼 이거 계속해서 그 대상이 겹쳐 있는 형태, 중첩되는 어떤 이런 게 나올 겁니다. 화면이. 자, 그래서 말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의 이미지를 뭘로? 선과 점으로 환원하는 기하학적 크로노포토그래피를 제작하게 됩니다. 자, 말의 크로노포토그래피는 우리가 주로 예술과 감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진이 알매 도구로서 과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가 됩니다. 자, 사진을 통해서 결국 어떤 그 대상을 찍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그 대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걸 파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뭐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 위로 다시 올라가면 이 사람은 지금 생리학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 대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과학적인 거였잖아요, 지금. 과학에다 접목을 시켰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떻게 크로노포토그래피에 나타나는 겹쳐진 이미지로 아까 이 겹쳐진 이미지는 외려 지금 누가 피하려고 했던 거야, 지금? 말의 입장에선 이 연속된 이미지들이 겹쳐나는 것을 문제점으로 봤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술에서는 이 전묘파나 그 다음에 또 입체파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외려 겹쳐지는 이미지 자체를 활용을 하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래서 화가 2차원의 그림 속의 대상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활용을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크로노포토그래피는 과학이 예술 창작에 기여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자, 이것이 또 확장이 되는데 자, 리미에르 형제가 영화 촬영기인 바로 시네마 포토그래프를 발명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자, 영화사에도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의학적, 과학적인 것에 사용을 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이 기술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것이 결국 회화, 미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더 나가서 결국 움직이는 어떤 화면, 바로 영화에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활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나무단에 갑니다. 자, 19세기 후반 신경정신의학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장 마르탱 샤르코의 주도로 자, 여기 있는 이 샬페트리에르 병원에 사진부가 지금 설치가 됩니다. 그 병원에 지금 특이하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어디 골절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MRI 같은 사진을 찍잖아요. 지금은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때만 해도 지금 19세기 후반인 이 경우만 해도 또 여기가 어디야? 쉽게 하면 정신병원 쪽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곳에 지금 사진부가 이렇게 따로 설치가 돼서 환자들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지금. 일단 어떤 내부 사진을 찍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외부적인 사진을 찍는 것 같은데, 자, 사진은 의사들의 진찰과 연구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이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병원이 환자의 증상을 기록하고 진단하는 데 사진을 읽지, 그것도 광범위하게 도입한 것은 자, 경험을 중시했던 프랑스 의학의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당시에 독일의 의학계가 자, 추상적인 이론이나 그 다음에 실험실의 연구를 중시했던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환자의 증세를 의사의 눈으로 직접 관찰하는 자,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결국
여기도 병원에 지금 뭐를 들여놓게 돼요? 사진기를 설치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배경이 됐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병원에서 환자들의 사진 제작을 지휘한 샤르코는 프랑스의 이 같은 경험주의 의학 전통을 따르고자 했고, 그는 이론보다는 경험을 중시했고, 그다음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뭐를 더 중시했다고요? 직접 관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샤르코는 환자를 진찰할 때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그에게 말하는 내용을 듣기보다는 진찰 내내 거대한 침묵 속에서 환자의 신체적 특징만을 눈으로 관찰합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눈앞에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자, 환자를 그냥 어떻게 병실에 풀어놔요. 자, 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의사는 관찰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한쪽에서는 뭐 하겠어요? 사진으로 찍었겠죠? 자, 샤르코는 이러한 시각적 관찰과 기록을 통해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진술이 여기 상당히 도움이 됐네요, 지금. 자, 샤르코는 신경병 환자들의 사진을 통해 그들의 질병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사진물을 설치한 후 환자의 진찰 카드에 그들 하나하나의 증상을 포착하여 촬영한 사진을 부착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샤르코는 그 사진들을 통해 자신이 기대했던 바를 충족할 수가 없었대요. 자, 이걸 통해 어떤 병의 어떤 상태를 진단을 하고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지금 거기까지 충족하지 못했답니다. 자, 정신병의 증상이 신체 외부의 일관된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정신병이 있어. 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럼 똑같이 그거에 똑같은 어떤 환자가 똑같은 행동의 증상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게다가 샤르코의 사진사들은 이 사진사들도 문제가 있어요. 자, 사진 제작 과정에서 환자에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의학 지식에 맞게 포즈를 취하게 하거나,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여행을 갔어요. 자, 그런데 사진 찍으면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동작. 자, V표하고 김치 이거 한 번씩 해주잖아요. 이 동작을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아니, 환자의 어떤 증상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걸 일관된 동작을 보여주면 돼야 안 돼요? 각각 그대로 환자의 자연스러운 그 모습을 그대로 찍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사진사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포즈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심지어 서로 다른 히스테리 발작. 자,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정신병이 있어. 자,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 이게 다를 거 아니야. 발작의 어떤 증상이나 원인들이 다 다를 텐데, 자, 이것을 일으키는 환자의 사진들을 혼합하여 연속 사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각각 다른 증상에 의해서, 다른 병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히스테리가 발작을 했어. 근데 이것들을 같이 어떻게 하는 거야? 사진들 혼합해 연속 사진을 만드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네요, 지금. 자, 결국 이 병원에서 제작된 사진은 질병을 식별하고 진단하는 것이라기보단, 이것보다는 샤르코의 의학 지식을 시각적으로 정당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샤르코의 어떤 의학적 지식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어디에 문제가 있는 뇌 어느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 환자가 있다면 이러한 증상을 보일 거야. 그런데 자, 그거를 사진사가 찍었더니 그런 증상의 사진이 이렇게 찍혔단 말이에요. 그런 동작이.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 정당화시키는, 그 정도까지만 찍혔지 어떤 새로운 것 또는 이 사람의 어떤 정확한 어떤 병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진단을 해서 그거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 환자를 치료하는 쪽으로는 활용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계점이 지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